네 사람은 떠날 때 이유를 남깁니다. 미안하거나 억울하거나 마지막 기대가 남아있거나. 하지만 그건 아직 미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절교가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이건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65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더욱 자식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아니, 의지했다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자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딸이 결혼하자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돌보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자신의 돈까지 모두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사위는 장모를 불편해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전화를 귀찮아했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참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에게 보낸 편지,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함께 행복하자는 말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들을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받고도 읽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 집 앞 쓰레기 봉투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뜯지도 않은 채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완전히.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마음을 써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멈추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자정이 지나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거실, 남편과 아침을 먹던 식탁, 손주들과 놀던 방. 모든 것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이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낯선 도시에 도착한 그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고 그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편했습니다. 기대할 사람도 없고 실망시킬 사람도 없었습니다. 첫 며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았고 저녁을 거르거나 라면으로 때워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근처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책 읽을 시간이 없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책을 빌렸습니다.
소설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손에 붓을 쥐고 종이 위에 색을 입히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서툴렀지만 누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라는 것을.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2장의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편지였습니다. 변명도 없고 애원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결정을 알리는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 사위에게라고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받기를 기다리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봉투에 며느리에게라고 썼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시어머니였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충분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봉하고 주소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물건도 따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연락이 올 것을 알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곧 답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수채화를 그렸습니다.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정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 그녀는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물 위에 햇빛이 반짝이고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평화를 갈망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떠나야만 했다는 것을.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는데 역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3달 정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가족 떠나온 거. 친구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소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하고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산 챙겼을까? 손주들은 감기 걸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녀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좋은 책을 사거나 맛있는 케이크를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썼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피곤하고 지친 눈빛이 아니라 평온하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그녀는 잃은 것이 아니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묻혀있던 자존감을, 잊고 있던 행복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경찰이 연락했겠지. 일주일 후 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그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답했기 때문입니다. 떠남으로써, 침묵으로써, 그들이 이해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였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만 대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엄마가 집을 나갔잖아. 왜 이러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기로 했어. 그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들 기억해? 읽어보기는 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읽지 않았거나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이해나 사과를 바라지 않아.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을 뿐이야.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는구나. 너희는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아. 그리고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아들의 기척이 들렸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가장 큰 소리의 말은 침묵입니다. 가끔 가장 큰 행동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랑은 자기를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그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에.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버리는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 왔어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왔죠. 여러 번.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후회는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할 걸 후회해요.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마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산책하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누군가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멈춰서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녀는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기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나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이해했어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정말 미안해요. 돌아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행복하세요. 편지를 읽으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이해해줘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지도 모르는, 혹은 영원히 읽지 않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유롭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평온함을 얻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수채화 실력이 늘어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대부분 풍경화였습니다. 평화로운 호수, 조용한 숲길, 석양이 지는 바다, 누가 봐도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림에서 평화가 느껴져요.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낼 수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산들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한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웃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혹은 슬펐을 것입니다. 나는 왜 저런 가족이 없을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에도 만족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요리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샐러드와 구운 연어, 그리고 와인 한 잔. 창가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순간이 사치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사치를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행복해. 이 대답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온전히,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인정이나 자식들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1년 동안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용감한 자신, 강한 자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찾아 헤맸던 것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 그녀는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때문에 그 근처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마치 전생에 살았던 곳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옛집 앞을 지나치면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들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여행이 도망이었다면 이제는 귀환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요.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오라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가끔 안부만 전해주세요. 엄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싶어요. 그녀는 편지를 접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들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고 과거를 되짚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에 등록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자신을 소홀히 했던 시간들을 이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용기를 내줘서. 거울 속 자신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장모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완벽하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그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당신은 구했나요? 아니면 붙잡고 있나요? 떠날 용기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어느 조용한 도시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공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는 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떠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당신은 구했나요? 아니면 붙잡고 있나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